미안해요, 미안해요. 유명 의사와 재혼하고 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와 재혼했다가 당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요. 하루하루 매일이 죽고 싶었던 지옥 같은 그 시절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혹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자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남편이 없구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TV도 재미없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가만히 집에 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이 곁에 있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식들은 저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딸 수진이는 서울에 살았지만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자주 오지 못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어느 의사의 건강 강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강태민 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건강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희망도 생겼고요.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태민 원장의 강연을 찾아서 들었어요. 그렇게 매일 저녁 강 원장의 강연을 듣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접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병원은 서울대병원 출신의 유명한 내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종합건강검진센터였습니다. 병원도 크고 환자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주변 지인 중에 다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인들에게 그 병원에 대해 물어보면 강 원장님 정말 실력 좋으셔요.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의학 잡지에도 칼럼을 쓰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믿고 가봐도 돼요. 라고 하며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먹고 나이 60 넘어 처음 그 병원에 갔습니다. 실제로 본 강 원장님은 인터넷 강연보다 더 멋지더라고요. 50대 중반 나이에도 정말 정정하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의사다운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저의 첫 진료였는데 상담 내내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료가 끝나고 처음으로 강 원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 로비로 나가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주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태민 원장님이셨어요. 괜찮으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품격 있으셨습니다. 단정한 가운에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났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처음 오신 환자분이시죠? 오늘 진료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심 기뻤습니다. 네, 최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최영희 님이시군요.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작은 증상들로도 상담을 받았어요. 진료 때마다 강 원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됐고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제 삶을 되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죽은 남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울고 있는데 강 원장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이. 저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으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마음 편히 하셔도 돼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원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각났어요.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원장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전 부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어요. 원장님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로움 정말 잘 알죠. 혼자 있으면 더 그렇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강 원장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때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은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병원 밖에서도 만나뵐까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라도 하면서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원장님이 저 같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다니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원장님 바쁘실 텐데요. 전혀 바쁘지 않아요. 오히려 영희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그렇게 원장님과는 병원 밖에서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원장님은 저를 영희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설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정말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어색했어요.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게 마치 20대 아가씨 같더라고요.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미용실에 가서 비싼 돈 주며 머리도 했어요. 영희 씨는 정말 특별해요. 제게는 새로운 희망 같은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조금씩 깊어지자 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다른 중년 여성 환자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머, 원장님이 저분한테만 관심 보이시네. 우리는 언제 원장님이 저렇게 챙겨주셨나? 새로운 환자라고 너무 특별 대우 아닌가? 이런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선택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도 점점 더 솔직해지셨어요. 영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저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했고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황혼 로맨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함께해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원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요? 네, 저 요리 잘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도 구경시켜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집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가득한 서재,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따뜻한 조명. 혼자 사시는 분의 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원장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희 씨. 제게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주시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네요.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반대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지금도 자주 후회합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신다고 그래요? 뭐가 성급해? 너희가 뭘 안다고? 의사시고 멋진 분이셔. 엄마, 의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내 행복을 반대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강 원장님 같은 좋은 분을 또 언제 만나겠어?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거야. 그때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보 같았죠.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병원 근처 웨딩홀에서 치렀어요. 많은 병원 직원들과 환자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사모님이 되시니까 더 보기 좋으세요.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를 직접 가져다 주면서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봐주고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이런 말을 매일 해주셨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50대가 되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이야. 병원에서의 제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환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원장 부인이 되니까 모든 직원들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병원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해줬어요.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행사를 준비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계시니까 병원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약속한 모임이었거든요. 여보,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네. 이 시간에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누구랑요? 예전 동네 친구들이요.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부인이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돌아다닌다니. 친구 만나는 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냥 친구들이랑 식사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사모님이 밤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아, 남편이 의사니까 조심해야 하는구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럼 약속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미리 상의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긴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신경 쓰이고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4시간이나 계셨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들어오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을 끼쳤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을쯤이었는데 그 주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3번 있었어요. 생일 파티, 동창회,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어쩔 수 없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는데 3번째 모임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반응이 달랐어요. 요즘 친구들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이번 주에만 좀 겹쳤어요. 이제 당분간 그럴 일 없어요. 병원 일에 집중하셔야죠. 그 말이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병원 일에 집중한다는 게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뜻인가요?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친구들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제 오랜 친구들을 세속적이라고 하다니. 제 친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맞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저녁에 나가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럼 아예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가끔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의사 부인이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긴 했어. 앞으로 내조 잘해야지.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어요.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해해줬어요. 아, 의사 부인이니까. 조심해야 하겠네. 우리도 이해해.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집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제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바보같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길을 가다 우연히 전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익숙해서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 남편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난 남편 직장 동료였어요. 친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안 만나긴 했지만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해요.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축하해요.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가운 마음의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남편과의 추억,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남편은 어떤 분인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의사시거든요. 아, 의사시구나. 그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겠네요.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카페 창밖을 보니까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왜 저기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를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어 인사했는데 남편은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어머,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 있었을까? 그리고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카페에서 봤던 그 무서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약국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 누구죠? 전 남편 친구분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는 분이에요. 전 남편 살아있을 때 친했어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의사 부인이 다른 남자랑 뭘 한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요. 뭘 했다고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커피를 마셨다고요? 둘이서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때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다 봤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다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일반적인 대화요? 손짓 발짓해가며 웃으면서요? 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남편이 본격적으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요. 전화번호는 연락처 교환했죠? 안 했어요. 정말요? 내가 다 봤는데도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왜요? 확인해봐야죠.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연락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쟁이라도 되는 건가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줬습니다. 남편은 제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이 번호는 뭐예요? 어느 번호요? 이거. 오늘 온 문자. 아, 그건 은행에서 온 거예요. 이 전화는요? 미용실이에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명령조였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어차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서 더 강하게 나갔어요. 의사 부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날도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고 남편은 한참 후에야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을 오해하게 했구나. 그래,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면 안 되지. 남편이 의사인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마트 갔다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마트에 갔다가 카페 가지 않았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마트 갔다가 커피 테이크아웃 때문에 카페를 들렸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저를 미행해요? 미행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라고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남편이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혹시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집에서는 저를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도 병원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생 많죠. 아내 덕분에 더 힘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저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의자를 빼주기도 하고 정말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수고가 많아요.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직원들 앞에서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다정했어요. 마치 집에서의 그 무서운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집에서의 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모습이 진짜일까? 결국 내가 잘못한 거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건가? 하지만 집에서 계속 통제하고 감시하는 남편의 모습이 길어지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악마를 봤죠. 이건 너무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까지 통제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감시할 수 있죠? 감시가 아니라 그리고 저를 왜 이렇게 의심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사모님으로서 조심해야 한다고.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소유물이에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 가는 것도 허락받고 이게 정상인가요? 병원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남편 흉내내면서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짜 악마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순간 벽에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어요. 너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 반말로 소리 지르면서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와장창 내던졌어요.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위협적으로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화분, 리모컨, 노트북,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당신 같은 년한테 이런 대우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알고 지낸 그 신사적인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물건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말에 토를 달아? 당장 사과해.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무릎 꿇고 빌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한참을 울며 사과하니까 남편이 진정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대드는 일이 또 있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충격적이어서요. 몇 개월 동안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잘 잤냐는 인사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착과 통제는 더 심해졌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잠도 잘 안 왔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몇 개월 전에 그 행복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우울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정말 후회가 됐어요. 아이들 말을 들을 걸. 그러던 어느 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신과를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참 바보 같은 게 그렇게 정신과를 가면서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건 나 때문일 거야. 내가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의학적 지식이 깊고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옆에서 잘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정말 그땐 남편이 무섭기도 했고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허망한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허망한 희망은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저에게 뜻하지 않은 은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정신과에 온 것도 처음이라 좀 긴장됐습니다. 최영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해 보이셔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요즘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요. 의욕도 없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재혼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 적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재혼을 하신 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까다로우시다는 건가요? 어디 가는지 자꾸 물어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러실 거예요. 의사님이시거든요. 그때도 남편을 변호했어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남편이 의사예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강태민 선생님은 아니시죠?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남편의 이름을 알지?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었어요.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고개 숙여 고민하다가 겨우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강태민의 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어떻게 재혼을?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또 다른 여자와. 어머니라고요? 강 원장님의 전 부인은 사고로 죽었다고. 아니요.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 계시고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전 부인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제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사람은 원래 지방에 작은 병원에서 의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머니와 저를 학대했고요. 학대라니요? 어머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막 외출도 못하게 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내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어요. 그럼 남편은, 그 사람은? 저희가 도망간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사고로 죽었고 딸은 애초에 없었.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죠. 그럼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네,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후에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변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오. 저한텐 한없이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괴롭혔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저희는 그냥 그 사람과는 연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다시는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근처 병원에서 의사 일을 한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럼 제 남편이 재혼한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그 사람은 모르고 당신이 여기 올 줄도 몰랐어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도왔다 싶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수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강태민이 알면 안 되죠. 비밀로 해야 해요. 그렇죠. 남편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어머니, 집에서요. 네, 가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꼭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만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수정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박순희 씨였어요. 6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날카롭고 똑똑해 보이셨어요. 최영희 씨죠. 수정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깨끗하고 책이 많았습니다. 법률 서적들이 서재 가득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박순희 씨는 차를 준비하시면서 말했어요. 수정이한테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박순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저도 다 겪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네, 저도 그랬어요. 외출하는 것도 통제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감시하고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12년간 참았어요. 수정이 때문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12년이나 저보다 훨씬 오래 견디셨구나.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울에 와서 수정이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야 하고 그런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를 왜 선택하셨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법을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수정이가 어제 전화로 말해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박순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박순희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저는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려워요. 어떤 증거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협박하는 증거들이요. 박순희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녹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거나 협박할 때 반드시 녹음하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박순희 씨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녹음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해야 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복사해 두세요.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모든 걸 다요. 그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재산을 빼돌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었어요. 사진도 중요해요. 만약 물리적인 폭력이 있다면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집안이 난장판이 됐다면 그것도 찍어두세요. 네,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지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순희 씨가 명함을 주셨어요. 제 연락처예요.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들킬까봐.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외출했을 때 서류들을 복사했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모든 걸 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무서운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사람도 아닌 악마와 결혼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남편이 그날 저녁에 오늘 병원 일로 늦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집에 꼭 있으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복용하던 약이 떨어진 게 생각나서 잠시 약국에 나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골목길에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딱 봐도 엄청 젊어 보였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그렇게 저는 약봉지를 들고 몰래 그 둘을 미행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호텔 로비 밖에서 그 둘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병원에 다니는 30대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 일이라고 하더니 호텔에서 직원과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악마를 내 손으로 처단할 기회.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의 불륜남인 쓰레기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병원 일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응급환자가 많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박순희 씨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충격적인 걸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직원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말요? 사진은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악마예요. 그러게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박순희 씨도 분노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녹음 파일들, 재산 서류들, 불륜 사진까지. 언제 행동에 옮길 거예요? 곧 해야죠.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운명의 날. 어느 금요일 오후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가 시작됐어요. 환자들이 가득한 대기실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박순희 씨와 수정 씨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남편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 방송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요. 직원이 의아해했지만 원장 부인이니까 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제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렸어요.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강태민 원장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의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무슨 소리를? 남편이 진료실에서 뛰쳐나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학대하고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환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박순희 씨가 들어와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정 씨도 함께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더 궁금해했어요. 박순희 씨가 원무과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병원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가 죽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환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때 수정 씨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딸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딸이라고요? 원장님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환자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사람은 저희 모녀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이 사람은 저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성공한 의사가 된 겁니다. 수정 씨의 증언에 환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점점 하나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병원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컵 깨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당신 같은 년한데 이런 대우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평소 환자들이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병원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륜 사진을 보여줬어요. 30대 간호사와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 이 여자는 우리 병원 간호사입니다. 병원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환자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사람이었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점점 다급해진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만하세요. 10년간 우리가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마지막에는 남편의 추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다들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내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신사적이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나가세요. 환자들이 남편을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남편이 나가고 잠잠해지자 환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 혼자 이런 고통을 참으셨어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이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환자들의 그 반응은 사실 의외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병원을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진짜 선량한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이구나. 남편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 이후 박순희 씨의 도움으로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불륜. 여러 가지 죄목이었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피고인 강태민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민수는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너희들과 상의할게.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요. 그리고 박순희 씨 모녀와는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예요. 수정 씨도 정기적으로 제 상담을 해주기로 했어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람을 구별하는 법,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고, 진정한 친구들을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너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